오늘 하루도 속 풀고 가실게요.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합니다. 시어머님의 장롱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. 평소 꼼꼼하고 깔끔하신 시어머님답게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보관된 일기장이었죠.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일기장 사이로 살짝 보이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.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평소 시어머님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거의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. 궁금한 마음에 일기장을 펼쳐보니 시어머님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.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드디어 그 아이를 데려왔다.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.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었어요. 날짜를 보니 남편이 태어났다는 그 해였죠.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어요. 시어머님은 그 해봄 한 고아원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.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으시고 시아버님 몰래 홀로 결심하셨대요. 그리고 그곳에서 갓 100일이 지난 3회 아이를 만나셨고 그 아이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. 일기장에는 입양 과정의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. 시아버님께 어떻게 설득했는지, 주변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피했는지,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매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.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키우시면서 느끼신 감정들이었어요.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난 아이나 다름없구나. 하늘이 준 선물이야.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.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장에서 시어머님의 간절한 부탁을 발견했어요. 이 사실을 우리 아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아다오.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. 지금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.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뿌리에 대해. 게다가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비밀을 완벽하게 지키셨죠. 매일 밤 고민합니다.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?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? 시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는 것도 남편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도 모두 힘든 선택이에요. 특히 요즘 남편이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가슴이 조여옵니다.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얼마 전부터 남편이 자주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.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난다면서 시어머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,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, 아플 때마다 얼마나 정성껏 돌보셨는지 하나하나 추억하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. 남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도 일기장에 적힌 그 비밀이 가슴을 짓누르니까요. 특히 남편이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이 부모님을 닮았다며 이야기할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어릴 적 사진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. 시어머님 장롱을 정리하면서 나온 오래된 앨범들을 보고 싶다는 거였죠.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. 혹시라도 일기장을 발견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어제였어요. 남편이 갑자기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TV에서 조상찾기 프로그램을 보더니 자신의 뿌리도 궁금하다면서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. 남편은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. 여보, 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조상의 피를 이어받으셨는지 정말 궁금해. 특히 아버님은 키가 크셨는데
할아버님은 작으셨다고 하잖아. 이런 게 어떻게 유전되는 건지.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. 남편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저는 그만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어요.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.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.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고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들린 건 충격적인 목소리였어요. 아들아, 나 이모야. 이 친가족에 대해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. 그 순간 저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요. 남편의 이모님. 시어머님의 동생이신데 평소 거동이 불편하셔서 잘 찾아오시지 않았거든요. 그런 분이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게 심상치 않았죠. 이모님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.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더듬으시더니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죠.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. 네가 45이 넘어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.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편지를 받아들었어요.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. 편지를 펼치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. 시어머님의 글씨체, 일기장에서 봤던 바로 그 필체였어요.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순간순간 변해갔어요. 놀람, 당혹, 혼란, 그리고 마지막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. 엄마가 나를 이렇게나.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남편을 보며 이모님도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. 시어머님은 편지에 모든 걸 담아두셨더라고요. 입양했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키우셨는지, 그리고 끝내 말씀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감사함도요. 널 처음 본 순간 네가 내 아들이란 걸 직감했단다. 피보다 진한 게 모성이야. 남편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. 이제 알겠어요. 왜 엄마가 날 그렇게 더 챙기시고 안아주셨는지, 다른 애들 엄마보다 더 많이 업어주시고 더 자주 안아주셨던 게, 그게 다 보상하고 싶으셨던 거였네요.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. 여보, 난 이제 DNA 검사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. 엄마가 날 선택해주신 게, 그게 바로 내 뿔이니까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. 시어머님의 사랑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네요.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.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